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피지컬 AI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피지컬 AI란 개념,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즘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면 이건 또 무슨 어려운 개념인가 피지컬 AI. 하시겠지만 사실 피지컬 AI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AI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현상을 직접 다루는 지능, 물리적 현상. 이겁니다. 어, 우리가 물리적. 지금까지 봐온 AI, 예를 들어 챗GPT 같은 챗 GPT. 언어형 AI는 가상의 세계에서 일하는 존재예요. 가상의 세계에서 데이터를 일하는 거죠. 읽고 텍스트를 생성하고 대답을 하죠. 어, 하지만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지컬 않죠. AI는 다릅니다. 피지컬 AI는 이건 다르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AI, 즉 센서로 세상을 감지하고 센서로 로봇을 감지. 움직이고 어, 에너지를 주고받는 AI예요. 이건 말 그대로 가상에서 현실로 내려온 AI, 현실에 발을 딛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발을 그럼 딛는 왜 인물이다. 피지컬이라는 단어가 붙을까요? 피지컬. 이건 AI가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물리적 환경. 즉, 단순히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판단을 움직임과 에너지로 바꿔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세상에 그게 영향을 바로 미치네. 피지컬 AI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구조도 바로 피지컬 AI의 9단계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신경계와 아주 비슷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감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순서예요. 환경 센서. 먼저 L1부터 L3까지는 Wave Collection, 즉 감각 단계입니다. 감각 단계. 이건 우리 몸으로 치면 눈, 귀, 피부 같은 감각기관이에요. L0에서는 실제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환경. L1에서 센서가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센서로. L2에서 잡음을 제거하고 L3에서 AI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식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감지하는 과정, 감각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은 L5에서 L6까지. 이건 Resonance, 즉 공진의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AI가 감각 데이터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L4에서는 감각 정보를 내부에서 정렬하고 표현합니다. L5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 상황이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L6에서는 목표를 세우고 이걸 하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걸 하자. 이 구간이 바로 인간으로 치면 이게 두뇌, 두뇌와 판단의 판단의 뇌. 뇌예요. 여기 엔진이 협력합니다. 바로 GPT AI, 즉 GPT. 언어적 판단을 담당하는 두뇌와 엔비디아 옴니버스, 옴니버스. 즉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엔진이 함께 작동합니다. 함께 작동. 이 둘이 공진하듯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생각하고 예측하고 결정하는 뇌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L7부터 L9까지는 ignition, 즉 현실화 단계입니다. 현실화 단계. 이건 몸이 움직이는 단계예요. L7에서는 제어 명령이 내려지고 L8에서는 에너지가 전달되어 실제 구동이 이걸 일어납니다. 로봇이 L9에서는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보정합니다. 보정한다. 이게 바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고 세상과 작용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AI의 점화층, ignition layer라고 부릅니다. 저마치. 말 그대로 AI의 불꽃이 현실에서 점화되는 순간이죠. 그럼 이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에서는 어떻게 쓰일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이에요. 자율주행차. 도로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예측하고 조향과 브레이크를 제어하죠. 이게 피지컬 반도체 AI. 산업에서는 스마트 탭, 즉 AI 공장이 있습니다. AI 공장. 로봇함이 스스로 웨이퍼를 들고 공정 온도나 압력을 AI가 조정합니다. AI가 조정. 물류 산업에서는 쿠팡이나 아마존처럼 AI 로봇이 물건을 스스로 찾아 분류하고 운반하죠. 의료 산업에서는 수술 로봇이 대표적이에요. 의사의 손끝과 AI의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에너지 산업에서는 AI가 전력 흐름을 조절하고 전력망의 효율을 실시간으로 보정합니다. 이렇게 보면 피지컬 AI는 단순한 로봇 기술이 아닙니다. AI가 감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산업의 신경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피지컬 AI는 지능이 몸을 얻는 과정입니다. 지능이 몸을 얻는 과정. 지금까지의 AI가 두뇌라면 이제는 그 두뇌가 신경과 감각 그리고 근육을 연결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예요. 즉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현실 세계의 리듬과 공진하는 AI. 그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다음 시간에는 이 구조 속에서 GPT 레이어, 옴니버스 레이어, 그리고 로봇 레이어가 어떻게 하나의 루프로 연결되어 있는지, 즉
지능, 시뮬레이션, 행동이 하나의 공진 루프를 이루는 구조. 네, 그래서 우선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피지컬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쉬웠나요? 좀 진짜 가장 기본적인 AI, 피지컬 AI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되게 간단해요. 환경 있고 환경 정보 센서로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 센서로 갖고 온 정보를 AI. 여기서 AI는 아무래도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메인은 MDB의 옴니버스입니다. 이게 월드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AI거든요. 요거는 이제 GPT AI는 언어 모델. 그래도 뭐 여기 층 L3에서 L6 사이에서는 이 둘 다 활용이 돼요. 예. 이 GPT AI는 언어 모델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핵심 엔진이긴 하죠. AI 중에서도. 그래도 혼자서 사용되긴 좀 그렇고 함께 병행하면서 활용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예. 로봇이 실제로 삐삐빙 움직인다. 실생활에서. 요게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데 레이어인데 요거 돼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 개념적인 내용 함께 들어보셨잖아요. 우선 뭐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은 피지컬 AI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거 됐고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 9단 레이어 이걸 좀 함께 공유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요 층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환경, 당연히 환경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센서를 통해서 가져오겠죠. 센서 정보를 통해 가지고 AI가 판단하고 실행하겠죠.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로봇이 실행을 하겠죠. 네, 이런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의 레이어인데요. 9개 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피지컬 AI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이번에는 요 기본적인 L9 레이어층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약간 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면 그냥 뭐 피지컬 AI에 대한 감을 느끼는 영역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피지컬 AI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라고 개념적인 부분이 좀 정립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접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식은 Physical AI의 9단계 구조, 9단계 구조. 즉 물리적 AI 아키텍처의 전체 계층을 피지컬이니까 한눈에 물리적이라는 보여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조도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현실의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실행큐션 단계로 나아가는가를 실행 단계. 단계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맨 아래부터 올라가 볼게요. 물리 단계. 엘로는 물리 세계, 환경. 즉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현실 우리가 그 자체. 살아가는 공간, 사물, 에너지, 중력, 온도 같은 물리 현상들이 이 레벨에 존재하죠. 그 다음 L1은 L1. 신호 변환, transduction 단계입니다. 센서가 실제 물리 현상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카메라가 빛을 픽셀 데이터로 변환하거나 카메라. 마이크가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죠. 그렇지. L2는 신호 처리와 동기화, synchronization 단계입니다.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많습니다. 여기가 좀 많지.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신호를 제거하고 시스템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맞춰줍니다. 여기가 이제 센서 단계까지. 여기까지 L1, L3는 wave collection 단계로 묶여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마치 인간의 오감이 외부 세계를 파동으로 감지하고 정리하는 과정과 비슷해요. AI로 치면 감각 데이터의 수집과 상태화 과정입니다. 이제 중간 영역 L4 더 L6으로 넘어갑니다. L4에서 L6까지. 이 부분이 바로 AI의 핵심이자 Resonance Phase Alignment, 공진 정렬 구간이에요. L4는 Representation Embeddings, 즉 내적 표상화 단계입니다. 수집된 그래, 데이터를 embedding 하는 기계가 이해할 곳이에요. 수 있는 벡터 공간, 즉 의미의 구조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이 문장을 임베딩 벡터로 바꾸는 것도 이 레벨에 해당합니다. 이 레벨. L5는 World Model and Dynamics, 세계 모델과 동역학의 이해 단계입니다. 여기서 AI는 세상의 작동 원리를 시뮬레이션하거나 예측합니다. 이건 물리 즉, AI.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이 이렇게 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는 단계죠. 엔비디아 옴니버스. 그리고 L6는 AI. Intent Policy Planner, 의도와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결시준의 순간이에요. 결정. GPT가 답변을 선택하거나 로봇이 행동 계획을 세울 때 바로 이 레벨에서 의도 정렬이 일어납니다. 이 세 단계 알파 엘릭스는 L4에서 AI L6. 내부에서 공진시 일어나는 영역이에요. 즉, 입력된 감각 정보가 의미적으로 정렬되고 모델 내부의 세계관과 일치하며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이 공진 정렬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AI가 의미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여기죠. 이제 마지막 로봇 단계. L7자의 과열 단계로 가볼까요? 이 구간은 실제로 물리 세계에서 움직이는 영역, 즉 ignition layer, 현실화 현실화 계층입니다. L7은 control, 제어 단계입니다. 제어 단계. AI가 내린 결정을 실제 물리 명령으로 바꾸어 로봇이나 기계에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L8은 actuation, 구동 구동 단계입니다. 에너지가 전달되고 실제로 모터가 돌아가며 로봇이 팔을 움직이는 단계죠. AI가 행동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순간입니다. 실제로 행동. 그리고 L9은 monitoring, safety, feedback, 즉 피드백 단계입니다. 실제 실행 후 결과를 다시 감지하고 오류를 보정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루프입니다. 이 단계에서 AI는 자신이 한 행동을 검증하며 다음 결정을 위한 정보를 되돌려받습니다. 그래서 L7과 L9는 ignition layer, 즉 현실 실행 단계로 묶여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가상인지가 아니라 물리적 로봇과 세계를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이죠. 이 전체를 다시 정리하면 physical AI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Wave collection, L3은 감각 수집과 상태 인식, L1에서 resonance L3. alignment, 의미 정렬과 의사결정, ignition execution, 현실 제어와 실행, 즉 감각, 공진, 실행이라는 세 개의 흐름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거죠. GPT AI는 L4와 L6의 인지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엔비디아 옴니버스는 그 의도를 시뮬레이션하며 로봇은 L7에서 L8에서 실제로 물리 행동을 수행합니다. 결국 이 9단계 구조는 생각하는 AI가 아니라 움직이는 AI로 가는 움직이는 다리입니다. AI. 데이터에서 시작해 의미를 통과하고 물리적 작용으로 끝나는 하나의 완결된 생명 순환 구조. 그것이 바로 Physical AI의 Cowl Layer Architecture입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좀 어렵죠?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레이어층이 있다. 그냥 간단하게 환경이 있고 환경 정보를 갖고 와서 센서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제 AI가 있고 그 AI가 이제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이게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가장 핵심이고 그다음 이제 보조로 도와주는 게 GPT AI 같은 거, LLM AI 언어 모델. 그다음 실제적으로 이제 그게 피지컬 AI니까 로봇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9단계 레이어층으로 좀 설명한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냐. 피지컬 AI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AI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T AI도 있고 우리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게 GPT AI죠. 근데 이제 이게 피지컬 AI에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가 좀 가장 핵심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 GPT AI하고 엔비디아의 AI 옴니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정리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뭐 GPT AI잖아요. 그러니까 GPT AI는 언어 모델. 근데 이게 물리 모델이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약간 피지컬 월드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LLM 해가지고 언어 모델이 챗GPT, GPT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월드 모델이라고 해요. 월드 모델. 환경, 세상 에서 쓰는 모델. 세상의 어떤 역학관계 그런 부분, 물리적 역학관계 그거 다 포함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그리고 거기에 또 엔진이 있긴 있죠. 물리 엔진이 있긴 있는데 여하튼간에 월드 모델하고 LLM 여기 써 있네. 뭐지? LLM과 월드 모델의 차이점? 뭐가 다른지 그거에 대한 개념. 왜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저거밖에 모르잖아요. LLM, 챗GPT밖에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옴니버스, 엔비디아 옴니버스가 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피지컬 AI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감만 느끼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LLM과 월드 모델, 그리고 엔비디아 옴니버스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GPT 같은 LLM도 AI고 엔비디아 옴니버스도 AI라는데 둘 다 같은 건가요? 겉보기엔 둘 다 AI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 시스템입니다. 먼저 LLM, 즉 Large Language Model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LLM은 언어, 지식, 의도, 그리고 추론에 특화된 인공지능이에요.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GPT-4나 GPT-5 같은 모델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 모델들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죠. 즉, LLM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AI, 말하자면 두뇌의 전두엽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피지컬 AI의 구단 아키텍처 안에서 보면 LLM은 L5에서 L6 구간, 즉 representation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인지 추론 중심 레이어에 해당됩니다. 이 구간이 바로 우리가 GPT와 함께 대화하는 언어적 사고와 의미가 공진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AI입니다. 이건 말로 사고하는 AI가 아니라 세상을 물리 법칙으로 이해하는 물리 AI예요. 법칙. 여러분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실 세계의 공장, 도시, 로봇을 그대로 3D 공간 안에 재현하고 3D 공간에 그 안에서 재현하고. 실제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기술이죠. 그렇지. 바로 이 시뮬레이션.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이 옴니버스의 핵심입니다. 옴니버스의 핵심. 그래서 옴니버스는 피지컬 AI 구조에서 L5, World Model and Dynamics, 여기. 즉 세계 모델과 물리적 동역학기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 레이어는 세상의 원인과 결과, 즉 A를 하면 B가 일어난다라는 인과 구조를 학습하고 예측하는 영역이에요. GPT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면 옴니버스는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한가를 물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GPT가 사고하고 옴니버스가 실험하는 구조. 바로 이것이 인지 AI와 물리 AI의 공진 구조예요. 그럼 이제 LLM과 월드 모델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 볼까요? LLM은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는 AI입니다. 언어. 텍스트, 코드, 이미지 같은 데이터를 통해 의미를 해석하고 의도를 세웁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지시를 내리고 전략을 짜는 과정은 전부 LLM의 영역이에요. 반면에 월드 모델은 물리 법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AI입니다. 물리 법칙. CD 공간, 센서, 로봇, 에너지 흐름, 충돌, 중력 같은 물리적 요소를 계산해서 현실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옴니버스는 단순히 그래픽 엔진이 아니라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엔진, 즉 피지컬 AI의 실험실이에요. 엔비디아 거. 이 둘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루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GPT 같은 LLM이 계획을 세웁니다. 이 로봇을 이렇게 움직이자 옴니버스가 그 계획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시뮬레이션. 그렇게 하면 벽에 부딪히겠네요. GPT가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실제 로봇 제어 시스템이 받아서 L7, L9, 즉 현실에서 실행합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의 닫힌 루프 구조, 즉 GPT, Omniverse, Robot Feedback이라는 공진 루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LLM은 언어적 인지 AI, 옴니버스는 물리적 시뮬레이션 AI입니다. 둘 다 AI지만 GPT는 의도를 세우는 두뇌, 옴니버스는 현실을 실험하는 두뇌예요. 이 둘이 만나면 AI는 단순히 대화하는 지능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현실을 실행하는 피지컬 지능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피지컬 지능. 즉, GPT는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옴니버스는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를 시험하고 로봇은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AI는 진짜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 AI의 완성 루프, 생각하는 AI에서 움직이는 AI로 넘어가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생각하는 AI에서 움직이는 AI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피지컬 AI의 핵심은 뭐 엔비디아 옴니버스죠. 그래서 요 부분이 AI가 관여되는 부분이거든. L3에서 L6요. 그 중에서도 요거 인가 예측 시뮬레이션 여기 써 있죠. 월드 모델 다이내믹스 세계 모델 동역화 이해라고 했는데 이 프로세스의 가장 핵심 엔진을 담당하는 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입니다. 나머지 또 GPT AI의 역할도 있긴 하겠죠. 이렇게 요 영역이 AI가 차지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로봇 그리고 그 아래가 센서 처음이 뭐 환경이겠지.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시죠? 엔비디아의 옴니버스하고 챗GPT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구분이 되실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약간 이제 구분이 되셨으니까 그 다음에 피지컬 AI의 핵심 엔진 구조 여기까지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따따따 제 자료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요거는 이제 피지컬 AI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그거는 뭐다? 피지컬 AI 근본적인 엔진은 월드 모델이다. 왜냐면은 AI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피지컬 AI, 피지컬이다, 피지컬, 피지컬. 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피지컬 AI의 핵심 엔진 구조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LLM, 즉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 GPT 같은 시스템은요, 기본적으로 언어의 세계를 다룹니다. 언어의 세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LLM은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직접 계산하거나 시뮬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언어 안에서 패턴과 의미를 해석하는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언어 안에서. 그래서 GPT는 말로 된 세계를 이해하고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다루는 데는 탁월하지만 현실의 중력, 마찰, 움직임 같은 물리적 변화 자체를 예측하거나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못한대. 반면에 피지컬 AI라는 개념으로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여기서는 실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고 제어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영역의 중심에는 월드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월드 모델이 자리 잡고 있대. 월드 모델은 쉽게 말하면 AI가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엔진이에요. 예를 들어 로봇이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를 머릿속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것. 그게 바로 월드 모델이 하는 일입니다. 월드 모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같은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 플랫폼 안에는 물리 엔진, 즉 다이내믹스 모델이 내장되어 있어서 AI가 실제로 세상의 움직임을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옴니버스는 단순한 그래픽 툴이 아니라 AI가 현실을 이해하고 실험할 수 있는 세계 모델 플랫폼이라고 볼 수 세계 있습니다. 모델 플랫폼. 그렇다면 월드 LLM은 모델. 어떤 역할을 할까요? LLM은 이런 물리적 엔진 위에서 언어로 사고를 정리하고 의도를 전달하고 계획을 세우는 인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이건 즉, 챗GPT. LLM은 인간의 언어를 AI 내부의 표현으로 바꿔주는 게이트웨이죠. 이건 말하자면 언어의 뇌이고 월드 모델은 물리의 뇌입니다. 월드 모델은 물리했네. 이 두 가지가 공진하면서 AI는 함께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운영되는 동시에 그 말을 현실 속 물리 행동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의 핵심 구조예요. 정리하자면 피지컬 AI의 근본적인 엔진은 월드 모델입니다. 월드 모델. LLM은 그 월드 모델을 언어로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예요. 조력자. GPT 는 그래서 조력자. LLM이 없다면 인간은 AI에게 명령을 내리기 어렵고 그치. 월드 모델이 없다면 AI는 현실을 이해하거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 결국 오픈 쿼트 LLM은 언어적 사고의 뇌, 월드 모델은 물리적 사고의 뇌, 피지컬 AI는 이 두 뇌가 공진앤스하여 현실을 제어하는 존재. 공진, 리조넌스.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운영되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정도면 피지컬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셨나요? 이 정도면 뭐 오랜 시간 했네. 네, 그러면 피지컬 AI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